고등학교 1학년 2학기 함수 개념 설명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먼저 함수. 함이 뭐냐면 상자할 때 상자를 함이라고 해요. 그죠? 사물함, 이렇게. 함에다가, 상자에다가 숫자를 넣었을 때 그게 어떻게 변하는가 라는 거예요. 대응. 두집합 xy에 대하여 라지 x의 원소에 라지 y 원소를 짝지은 것을 라지 x에서 y로의 대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라지 x의 원소 x에 y의 원소 y가 짝지어지면 x에 대한 y에 대응한다고 하고, 기호를 이렇게 화살표로 x는 y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수 이미 다 배운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좌표평면에서 1,2라고 했을 때 이 점을 우리가 1,2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함수를 그린다면, 1차 함수를 그린다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이걸 y는 2x다. 1차 함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x라는 여기서 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f에다가 1 집어넣었을 때 2에 1 집어넣은 게 뭐예요? 2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다 아는 함수인 거예요. 함수. 그래서 이 차수가 1이면 1차 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함수 두 집합 xy에 대하여 x의 각 원소에 y의 원소가 오직 몇 개씩요? 하나씩만 대응할 때 이 대응을 라지 x에서 라지 y의 함수라고 하고, 기호로 f x는 y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fx는 뭐다? y다. 여기서 정의역이라는 말이 나와요. 정의역은 x축을 말해요. x축. 공역은 y이기 때문에 y축이 되는 거예요. y축이다. 그 다음에 치역은 함수값 전체의 집합을 말해요. 우리가 화살표를 공역의 치역은 공역의 한 부분인 거예요. 여기 지금 정역이 나왔고 공역이 있어요. 치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라지 x가 AB로 하지 말고 다른 걸로 해볼까요? 1, 2, 3이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y는 만약 fx의 이 식이 3x라고 할까요? 3x. 그럼 여기다 x 대신에 1 집어넣으면 뭐 나와요? 3. 다음에 2 집어넣으면 6. 3 집어넣으면 9가 나와요. 여기서 얘를 fx 이렇게 말을 하고, 공역은 y는 y축 전체니까 y축 전 실수 전체가 되는 거예요. 실수 전체. x바 하면 안 되고 y는 실수 전체. 그래서 얘를 y축에 이렇게 놔두면 얘가 2일 때 3하고 만나요. 요점 2일 때
6하고 만나고 3일 때 9하고 만나요. 여기서 이렇게 화살표를 받은 것들 얘를 치역이라고 하고 y축 전체는 뭐다? 공역이다 한다. 그래서 이 치역은 공역의 부분집합인 거예요. 이게 공역이 이 전체고 그 안에 치역이 들어있는 거예요. 함수 y는 fx의 정역이나 공역이 주어지지 않을 때에는 정역은 fx가 정의되는 모든 실수 x의 집합으로 말하고 공역도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말하는 거예요. 실수가 뭐예요? 실수는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는 수예요. 그러니까 이 정역도 요게 점들의 모임이니까 이 실수 전체를 말하는 거고 공역도 여기 점들의 모임, 이 실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특별한 말이 없으면 다 실수 전체를 말하는 거다. 서로 같은 함수, 그러니까 함수가 같다는 거죠. 함수가 같다는 거예요. 두 함수 f와 g에 대하여 정역과 공역이 같고 정역의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fx와 gx가 같다일 때 두 함수 f, g는 서로 같다고 하며 기울어는 f는 g다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같지 않으면 같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함수의 그래프 함수 fx는 y에서 정역 라지 x의 원소 스몰 x와 2에 대응하는 함수값, 우리가 보편적으로 함수값은 앞에서 했지만 fx 이렇게 함수값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함수값이라는 건 바로 y좌표인 거예요. 이게 y좌표. 그래서 만약에 순서상 이렇게 2, 10이 있다. 그럼 얘는 어떤 함수인지 모르지만 f2를 집어넣었을 때 x 대신에 이 10이 나온 거죠. 10. 그래서 항상 y좌표가 값이 되는 거예요. 값. 여기서는 함수값이 되는 거죠. 함수값. 뒤에 가서 이제는 뭐 최대값, 최소값도 항상 y값이 되는 거예요. 전체 집합 중괄호 열고 x의 fx, 이게 뭐야? 함수값인 거죠. 이 바 x는 라지 x의 원소이다 를 함수 f의 그래프라고 한다. 함수 y는 fx의 정의역과 공역의 원소가 모두 실수일 때 함수 그래프는 순서상 가로 열고 x, fx 가로 닫고를 좌표에 하는 점을 좌표평면에 나타내 그릴 수 있다. 여기서도 뭐예요? 이게 y좌표인데 이게 곧 함수값이라고. 함수값. 함수의 그래프는 정역의 각 원소 a에 대하여 y축에 평행한 직선 x는 a에서 오직 한 점에서 만난다. 요거 중요해요. 그래프에서 이게 함수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면 바로 y축과 평행하게 이렇게 그려봐야 돼. 이렇게. 그러면 오직 하나만 만나 있어야 돼. 이렇게. 아닌 것들을 따져보면 있는 것들은 아니에요. 우리가 원의 방정식 있죠, 이런 거. 원의 방정식은 이 x축이 이렇게 있는데 y축과 평행하게, 이 y축인데요, 평행하게 그려봐요. 여기서는 아예 만나지도 않고 여기서는 뭐예요? 여기서는 하나를 만나요. 여기는 하나 만나요. 그러나 여기서는 몇 개 만나요? 두 점씩 만나요. 이건 함수가 아니에요. 원의 방정식은. 또 그래프 중에 이런 그래프도 있을 수 있어요. 얘는 절대값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런 것도 y축과 평행하게 그렸을 때 여기는 아예 만나지도 않고 여기는 한 점에서 만나요. 그러나 여기서부터는 두 개씩 만나니까 얘는 아예 함수가 아니야. 함수가 아니다. 함수가 아니다.
다음에 여러 가지 함수가 있어요. 우리가 함수는 정의역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오직 하나의 화살표가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함수 아닌 것들 뒤에서 볼 건데, 1대1 함수는 함수 중에 fx가 y로 갈 때 정의역 나지 x의 원소 x1과 x2에 대하여 x1과 x2가 같지 않다이면 fx1과 fx2도 같지 않다. 오직 하나의 화살표만 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지 x와 나지 y가 있어요. x1이고 x2고 fx1이고 fx2예요. 그럴 때 이렇게 오직 하나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함수 f가 1대1 함수임을 보이기 위하여 x1과 x2가 같지 않을 때는 fx1과 fx2도 같지 않다. 또는 그거의 대우, 우리에서 앞에 명제에서 배웠죠? 대우 fx1과 fx2가 같다이면 x1과 x2도 같다가 참임을 보이면 돼요. 이게 중요하죠? 앞에 명제와 관련돼서 이거의 대우를 보이면 돼. 대우는 명제를 역으로 만들고 그거를 부정한 거죠. 그죠? 여기 같지 않다를 같다라고 부정한 거예요. 여기 밑에 예를 보면 1대1 함수예요. 1대1 함수. 1대1 함수는 함수 중에 이 치역에서 오직 하나의 화살표만 받아야 돼. 이렇게. 하나의 화살표만 받아야 돼요. 다음에 1대1 대응. 1대1 대응은 무슨 함수 중에? 1대1 함수 중에 우리 위에서 배운 1대1 함수 중에, 그죠? 1대1 함수이고 치역과 공역이 같다.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다. 밑에 보니까 여기 1대1 대응이에요. 그러면 1대1 함수 중에 여기도 하나씩만 화살표 받은 게 1대1 함수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 화살표 받은 게 여기 보면 공역은 지금 여기 다 원수 다 말해야 되니까 1, 5, 6이에요. 근데 치역은 화살표 받은 거니까 치역도 때네 4, 5, 6이에요. 그래서 공역과 치역이 같으면 얘를 1대1 대응이라고 해요. 1대1 함수는 공역이 여기서 뭐였어요? 공역 1, 2, 3, 4가 있었어요. 치역은 뭐예요? 치역 화살표 받는 거니까 1, 3, 4예요. 얘가 같아요, 달라요? 같지 않죠? 같지 않아요. 여기에 2가 있잖아요. 2가 없고. 그래서 1대1 함수는 함수들 중에 치역에서 화살표를 오직 하나만 받은 거, 그 함수를 말하고, 1대1 대응은 1대1 함수 중에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를 1대1 대응이라고 해요. 다음에 항등함수는 항상 같아야 돼요. 우리가 항등식, 좌변과 우변에 미지수 대신에 아무거나 넣어도 무조건 같은 거. 항등함수도 여기 보면 얘를 표시하면 나지 x가 뭘로 와요? 나지 x로 오는 거예요. 그냥 정의역과 치역이 같은 거예요. 정의역 x, 나지 x의 원소 x의 그 자신 x에 대응하는 함수. 이런 꼴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y는 x 꼴인 거예요.
항등함수는 1대1 함수이다. 그러니까 항등함수 그러면 이제 1대1 대응 중에 하살표가 받은 이 치역도 정역의 원소와 같다 이거예요. 정역의 원소와 같다 이거예요. 그죠? 얘는 2니까 얘도 2고 얘는 3이니까 얘도 3이고. 그래서 항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거예요. y는 x다. 여기 x고 y인데 이게 뭐예요? 1,1. 또 여기 만나는 데는 2,2, 3,3 이렇게 나가겠죠. 그죠? 그래서 항등함수는 1대1 대응 중에 정역과 치역의 원소가 같은 거예요. 1대1 대응 중에 정역의 원소와 치역의 원소가 같은 거. 그래서 fx는 x다. 이렇게. 상수는 상수가 숫자인데 함수 fx가 y로 갈 때 정역 라지x의 모든 원수 x가 공역 y에 몇 개? 오직 하나의 원수 c에 대응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fx는 c다. 오직 하나로만 어떻게 몰빵하는 거예요. 상수함수는. 얘 다 뭘로 갔어요? 여기 사로 다 가요. 하나의 숫자로 가는 거죠. 그래 이런 거는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서 y는 5다 하면 이런 그래프가 있는데 정역이 다 5로 가는 거죠. 5로. 여기 5가 있는데 얘 5로 다 가는 거야. 이렇게. 모든 게 5로 몰빵되는 거. 이걸 상수함수라고 해요. 다음에 1대1 함수의 그래프는 치역의 각 원소 b에 대하여 y축의 수직인 y는 b다. 오직 한 점에서 만난다. 1대1 함수요. 1대1 함수는 1대1 함수 이런 것도 다 1대1 함수네요. 이거 직선에 뭐 이런 거 y는 ax 플러스 b다. 직선 1차 함수 또는 뭐 2차 함수 2차 함수는 안 돼. 2차 함수는 ax의 2제곱 얘는 안 돼요. 함수긴 하지만 1대1 함수는 아니다. 3차는 돼요. ax의 세제곱 얘의 그래프는 여기 그려져 있지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y축으로 됐을 때 이게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다음에 1대1 대응이면 1대1 함수이지만 1대1 함수라고 한다. 모든 1대1 대응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1대1 대응은 이미 1대1 함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1대1 대응이라는 거는 다 1대1 함수가 돼요. 그렇다고 1대1 함수라고 해서 모두 1대1 함수 대응은 아닌다는 거죠. 그래서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벤더그램 보면 1대1 함수가 그 안에 있고 그다음에 1대1 대응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안에 뭐 있어요? 항등 함수가 있죠. 항등 함수. 함수는 뭐예요? 함수는 정역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오직 하나의 하살표가 나간 거고 1대1 함수는 함수 중에 치역에서 하살표를 오직 하나 받는 거예요. 1대1 대응은
1대1 함수 중에 치역과 공역이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항등함수는 1대1 대응 중에 화살표가 나온 정역의 원소와 화살표 받는 치역의 원소가 같은 거예요. 여기 보면 함수냐 아니냐를 보고 있어요. 이게 정역이에요. 여기가 x좌표 낮의 x가 정역인데 이 정역 얘 공역이에요. 공역. 그러니까 함수라는 건 정역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오직 하나의 화살표 나가야 되는데 얘는 두 개가 나갔어요. 두 개가 나갔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함수가 아닌 거죠. 여기서는 정역이 오직 하나의 화살표 빠짐없이 나가야 되니까 얘는 다 나갔죠. 얘는 함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오직 하나의 화살표가 다 나갔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얘도 함수가 될 수 있어요. 얘는 여기서 빠졌어요. 화살표가 안 나갔어요. 여기도 안 나갔네. 그냥 함수가 아니죠. 그럼 함수인 것들 보면 이게 정역이에요. 정역. 그래서 중괄호 열고 우리 함수는 다 집합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정역은 중괄호 열고 1, 3, 5, 7이 되고 공역은 1, 2가 되고 치역은 어차피 화살표 받은 거니까 1, 2가 돼요. 그래서 함수가 될 때 정역은 중괄호 열고 마이너스 1과 0, 1이고 공역은 1, 3, 5, 7이에요. 내 치역은 화살표 받은 거니까 3만 빼지고 1, 5, 7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얘는 직선의 방정식 이런 게 나와요. 얘는. 근데 얘가 여기 마이너스를 이렇게 지나갈 텐데 이 그래프인 거예요. 그러면 얘가 정역이에요. x 얘가 치역이고요. 그러면 얘는 직선이 계속 나가니까 실수 전체인 거예요. 정역은 실수 치역은 정역과 치역은 모두 실수 전체 집합이다. 2차 함수잖아요. 그래서 얘는 위로 볼록이면서 여기가 4인 거예요. 4. 그 x좌표는 x인 정역은 모든 실수의 전체 집합이 되고 얘는 여기 4 아래 그러니까 뭐예요? 치역은 중괄호 열고 y바 y는 4보다 작거나 같다. 절대값 이렇게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인데 얘는 먼저 여기 2를 지나면서 이는 그래프가 될 거예요. 근데 x축에 지금 절대값이 붙었으니까 얘는 이렇게 꺾여 올라가요. 이렇게. 그래서 정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고 치역은 일부담 크거나 같은 그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반비례 얘가 x의 마이너스 6이니까 얘가 마이너스면 몇 사분면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바로 2사분면과 4사분면으로 가요. 2하고 4.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일 때 여기 1과 3으로 가고요. 그럼 얘가 뭐예요? 0은 아닌, 얘가 x가 0이 아니어야 되니까 얘는 뭐라고 하냐? 정역은 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다. 중괄호 치고요. 치역도 뭐야? y바 y는 0이 아닌 실수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얘 보면 얘 그래프는 지금 뭐예요? 이런 그래프예요. 이런 거. 이게 그래프고 얘는 뭐예요? 상수 그래프예요. 이건. y가 2인. 얘는 무슨 그래프예요? 항등식. 이걸 따는 걸까요? 이 y는 x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1대1 함수라고 하면 1대1 함수라는 건 기역과 디귿이 돼요. 왜냐면 이게 항등함수야.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얘 1대1 함수고요. 1대1 함수. 항등함수라는 거는 1대1 대응을 포함하고 있고 1대1 대응은 1대1 함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1대1 대응. 1대1 대응도 뭐예요? 얘 다 되는 거죠. 그죠? 항등함수는 디귿만 되고 상수함수는 니은인 거예요. 니은. 디귿. 다음에 합성함수. 합성이라는 거 우리가 사진을 합성한다 해서 막 하나 이상의 걸로 이렇게 편집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도 함수가 두 개 이상 갖다가 서로 이렇게 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함수 fx가 y일 때 gy가 zet이 주어질 때 함수 y의 각 원소 x의 집합 zet의 원소에 대하여 대응시키는 함수 f와 g의 합성함수라고 한다. 합성함수 표시는 이렇게 표시해요. 우리가 합성함수는 이렇게 나오면 얘는 뒤에서부터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g 안에 f가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합성함수는 항상 뒤에서부터 거꾸로 들어가요. 여기 이렇게 나와도 g에 f 이렇게 된 거예요. 셋이. 여기 문제가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면 얘가 뭐냐면 f에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예요. f 함수에 이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또 얘가 여기 안에 얘가 들어간 거니까 얘는 또 뭐예요? 얘가 다른 말로 f의 0인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는 뭐냐면 G 안에 F 0 들어간 거 얘가 3이라는 거예요. 얘는 G에 F 2 집어넣은 거 아 2니까 얘가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 얘가 4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봤지만 F0이 1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1인 거고 F-1이 2인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 중간을 띄워놓고 이 값이라는 거죠. 이렇게. 합성함수의 성질 세함수 f와 g와 h에 대하여 여긴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자리 바꾸면 절대 안 돼요. 우리가 도트라고 하는데 g 도트 f일 때 얘가 자리 바뀌면 완전히 답이 달라져요. 그래서 교환법칙이 성립 안 된다. 근데 결합법칙은 성립해요. f 도트 g 가로에 h일 때 얘를 이렇게 묶으면 결합법칙은 성립한다. 다음에 fx가 x로 갈 때 얘는 뭐야? 항등함수에 자기 자신 나오는 거 얘는 항등함수인데 항등함수에서 반드시 항등함수에서 이게 성립한다는 거예요. 얘는 자리 바꿔도 다 뭐가 나오냐? f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예요. 이 i는 여기 있지만 항등함수예요. i는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이 나와요. 그래서 뭐가 나오냐? 이 경우나 다 자기 자신 f가 나온다. 여기 얘가 있는데 얘도 지금 이렇게 거꾸로 들어가요.
얘가 뭐냐면 앞에 위에 있지만 EX예요. 그 EX를 어디다 넣냐? G의 함수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여기가 X의 세제곱이니까 여기다 넣고 값이 이렇게 나와요. 얘도 뒤에서부터 거꾸로 가니까 G가 이 집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G가 여기에. 그래서 F인 요 안에다 들어가니까 요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교환법칙이 성립 안 된다는 게 보이는 거죠. 그죠? 같지가 않으니까. G가 앞에 있을 때, F가 앞에 있을 때 얘가 답이 같지 않으니까 교환법칙은 성립 안 한다 이거예요. 부함수 F와 G에 대하여 X의 치역이 G의 정의역과 부분집합의 합성을 이렇게 G.F로 정의한다. 결합법칙이 성립함으로 괄호를 생략하고 이렇게 쓰기도 한다. 왜냐면 얘는 이거에 이렇게 한 거나 F 이렇게 한 거나 같아요. 그죠? 그래서 생략한다는 거예요. 다음에 역함수가 있어요. 역함수. 역함수는 함수 fx가 y일 때 일단은 뭐야? 1대1 대응을 전제로 해요. 1대1 대응. 1대1 대응이 뭐였어요? x1이 x2가 아닐 때 이거이면 fx1과 fx2도 이게 아니다. 이거의 대우도 또 성립한다겠죠? 이게 이런 게 전제 조건 있는 게 1대1 대응과 1대1 함수였어요. 이거의 대우는 이거 역을 해서 부정한 거. 집합 y의 각 원소 y에 대하여 fx는 y인 집합 x의 원소 x에 대응시키는 함수를 f의 역함수로 한다. 다시 말해서 x와 y를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여기가 만약에 fx에 의한 좌표가 1,3 있다고 해봐요. 그럼 이거의 역함수 표시는 이렇게 하는데 이거의 역함수는 좌표가 이게 자리가 바뀌어요. 이렇게. 그래서 3,2 되는 거예요. xy 자리가 바뀌는 거다. 그래서 역함수 y가 x와 y가 자리가 바뀐다. 우리가 보려는 fx의 y예요. 근데 역함수일 때는 이 안에 y가 들어가고 x가 이렇게 되는 거야. xy가 자리 바뀌는 거. 역함수로 한다. 여기서도 fx가 이렇게 올바로 갈 때는 x가 이렇게 가죠. 근데 역함수일 때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xy 자리 바뀌어 갖고 함수 f의 역함수는 f 역함수에 대하여 여기 원래 x고 이게 y인데 역함수는 요게 xy 자리 바뀌는 거니까 여기에 b가 들어가고 a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xy 자리가 바뀐다. 역함수 구하기 1대1 함수인 함수 y는 f의 역함수. 예, 역함수가 이게 뭐예요? 예, 이런 꼴이 되는데 다음을 구할 때 y는 fx x를 y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다. 이런 꼴이 나왔잖아요. x에 대해서 정리를 해요. 그 다음에 xy를 자리를 바꿔준다. 이게 역함수인 거예요. 이때 함수 f의 정역이 역함수 f 역함수의 정의역이 되고, 그러니까 정의역과 치역이 바뀌어요. f의 정의역은 f 역함수의 치역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 역함수는 이렇게 가잖아. 아니 그냥 함수는 fx는 이렇게 가요. 근데 역함수는 이렇게 가니까 xy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역함수의 성질
함수 fx가 y가 1대1 대응일 때 역함수는 무조건 1대1 대응이 전제예요. 그 역함수 fx의 역함수에 여기가 뭐야? x가 아니라 y로 바뀌었죠? 여기가 뭐야? 지금 치역인 거고 이게 정의역인 거예요. 그때 역함수의 역함수는 뭐가 되냐면 f 자신이 돼요. 함수 f의 역함수의 역함수는 이거다. 이거 보면 어디서 본 거가 생각나냐면 우리가 집합의 연산에서도 집합의 여집합은 자기 자신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여기 역함수에 또 합성함수가 지금 됐어요. 역함수와 fx의 함수가 이렇게 합성함수일 때는 얘 자신이 나와요. 자리가 이렇게 이때는 교환법칙이 성립되는 거죠. 얘가 지금 f에다가 f 역함수인 거예요. 그러면 이 자신 얘가 나와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역함수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함수 gy가 z로 갈 때 1대1 대응이고 그 역함수가 g 역함수일 때 얘를 이렇게 분배를 각각 하면 이때 교환법칙이 성립해요. f 역함수의 g의 역함수다. 얘도 매우 중요하네요. 우리가 집합에서 드보로간의 법칙이 있었어요. A집합과 B집합의 합집합. 얘 여집합은 어떻게 했어요? A 여, B 여의 교집합으로 바뀌어요. 요와 비슷한 거죠. 여하튼 지금 역함수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함수 y가 fx의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필요충분 조건을 말했어요. 서로 포함관계가 되는 거예요. y는 fx가 1대1 대응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역함수라는 건 무조건 1대1 대응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제로 하고 있어요. 역함수 f와 f는 정의역 나즈x의 항등함수이고 이거의 정의역이 y인 항등함수이므로 일반적으로 두 합성함수는 같은 함수가 아니다. 같은 함수는 아닌 거예요. 다음에 함수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 역함수라는 거는 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이 바뀐 거예요. 좌표로 생각하면 x좌표와 y좌표가 바뀐 거죠.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 y는 fx의 역함수의 그래프는 직선 y는 x. 이게 뭐예요? 항등함수. 항등함수에 대하여 대칭이다. 항상 대칭인 거예요.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점 a, b를 지나면 역함수는 그거의 반대가 되는 거예요. 요 반대로 x좌표 y좌표가 반대로 바뀌어요. 여기 지금 fx가 이렇게 있고 그 역함수가 이렇게 된 거예요. 어디에 대칭이 돼 있어요? 요축. 얘가 우리가 무슨 함수를 했어요? 1대1 대응 중에 화살표가 나가는 정의역의 원소와 화살표를 받는 치역의 원소가 같은 항등함수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게 많이 나오는데 역함수 관계에서 직선일 때 역함수는 항상 대칭이니까 이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이게 만약에 fx고 얘가 fx의 역함수예요. 그럼 이 세 점에서 항상 만나니까 fx 이거와 fx와 또 요거 x가 다 같다. 이걸로 해서 교점을 찾아야 돼요. 여기 교점 찾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함수 y가 fx의 역함수 y가 fx의 역함수가 존재할 때
y는 fx의 그래프와 직선 이거의 교점을 존재하면 그 교점은 이거와 y의 fx와 y의 fx의 역함수와 교점이 된다.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문제 풀 때 많이 필요한 내용이에요. 다음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식의 그래프예요. 절대값 의미를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웠어요. 절대값 의미는 항상 거리 개념이에요. 0부터 거리가 얼마냐 이거예요. 여기가 만약에 a 있으면 얘가 마이너스 a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거리기 때문에 절대값은 항상 뭐냐면 양수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특히나 이게 숫자라면 이게 마이너스하고 이게 플러스 4예요.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다 거리는 4인 거예요. 4. 그래서 항상 절대값 안이 문자가 나오면 이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양수이므로 그냥 절대값 a는 a가 돼요. 그런데 절대값 안에 있는 문자가 음수이면 절대값 벗겨지면서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예요. 숫자 할 때 무조건 다 양수가 나오는 거고요.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식의 그래프 그리기. 구간을 나누는 경우 절대값 기호 안에 식이 값이 항상 0. 우리가 1학기 때 배울 때 부등식,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 구할 때 그 경계를 나눈 것처럼 항상 그 절대값 안을 0 되는 걸 찾아야 돼. 경계선을. x 또는 y 값을 구한다. 1에서 구한 값을 경계로 구간을 나누어 식을 구한다. 각 구간에서 2에서 이 식의 그래프를 그린다. 여기서도 이 경계가 지금 절대값 6에 x가 마이너스 a일 때, x가 마이너스 b일 때, 그럼 구간이 세 군데 나와요. 절대값 기호를 2개 이상 포함한 경우, 절대값 기호 안에 식의 값이 0이 되는 모든 x의 값을 경계로 구간을 나눈 다음 그 구간의 그래프를 그린다. 지금 a가 b보다 작다일 때 우리가 전에 다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거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 거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여기가 x가 a보다 작을 때 여기 포함 안 됐으니까 여기는 포함되면서 포함 안 되는 거. 여기 뭐예요?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을 때 여기 포함 안 됐으니까 b를 포함하면서 x는 b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세 공간을 나눠서 절대값이 벗겨질 때 음수를 달고 오냐 이게 결정되는 거예요. 절대값의 기호를 포함한 식의 그래프 그리기. 대칭이동을 이용하여 경우 대칭이동은 만약에 x축에 대칭 이동한다면 대칭 A, B가 이렇게 있다고 해봐요. 이때는 대칭 이동하면 Y값에 마이너스가 붙어요. 이렇게 Y축에 대칭 이동하면 X좌표에 마이너스가 붙어요. 그 다음에 원점에 대칭 이동한다면 XY 다 마이너스가 붙어서 이렇게 돼요. Y는 fx 전체의 절대값이 있어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게 결과적으로 fx 전체에다 하면 y값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y는 fx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요. 그리고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그대로 두고 작은 쪽 이 절대값은 절대 음수가 나올 수 없으니까 y층 밑에 부분이 꺾여 올라가는 거예요. 이 x가 다른 말로 뭐가 같냐면 fx와 같은 거잖아요. 이게 0이란 말이에요. 얘가 밑에 부분이 마이너스 부분인 거예요. 여기가 0보다 작은 부분. 여기가
fx가 0보다 큰 부분. 그러니까 절대값에서는 마이너스가 나올 수 없으니까 이 부분이 지금 이 점선 이 부분이 꺾여서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이번에는 뭐예요? fx 전체 절대값이 있는 게 아니라 x에만 절대값이 있는 거예요. x에만. 그러니까 x에만 절대값이 있으면 y축을 기준으로 꺾여 올라가야 돼요. y는 fx의 그래프를 그린다. x가 0보다 작다 부분을 없애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부분만 남긴다. 그리고 꺾어 올려요. y축에 대해 대칭. 왜냐면 얘가 지금 여기에 지금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기준으로 해봐요. 얘가 지금 x가 0인 지점이잖아요. 이 축이. 그러면 이쪽 오른쪽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고 이쪽이 뭐예요? x가 0보다 작은 쪽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y축으로 꺾여 올라간다. x에만 절대값이 있으면 y축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꺾여 올린다. 다음에 y축에 절대값이 있어요. y축에 절대값이 있으면 x축과 대칭이게 된 그래프가 나와요. y는 fx의 그래프를 그린다. x가 0보다 작다인 부분을 없애고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부분을 남긴다. 여기가 지금 뭐예요? y가 지금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잖아요. 그것만 남기고 얘를 x축의 대칭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번엔 뭐예요? y에도 x에도 다 절대값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원점 대칭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y는 fx의 그래프를 먼저 그리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와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부분을 남겨놔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뭐야? x도 플러스 y도 플러스 부분이에요. 얘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x축에 그다음에 y축에 원점에 대하여 각각 대칭하는 거예요. 얘가 y축이니까 이쪽으로 대칭한 게 이거고 x축에 대칭. 그다음에 얘를 y축으로 대칭한 게 이거예요. 그리고 얘가 원점에 대칭한 거죠. 이거 뭐야? x축 대칭, 얘 y축 대칭한 거죠. 본식에서 이게 본 그래프고. 그리고 얘는 뭐야? 원점 대칭한 거죠. 원점 대칭.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하튼 이 절대값이 있는 것들 참 까다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잘 그릴 수 있도록 이거 잘 숙지해 놓게 봐요. 알아요? 여기 앞에 아까 말했던 거예요. 절대값의 기호를 포함한 식의 그리고 절대값 기호 안에 식의 값이 xy 값이 에서 그려서 꺾는다. 여기 봐봐요. 절대값 안에 문자니까 문자가 양수일 때 양수나 0보다 0일 때 얘는 절대값 바뀌면서 그대로 나오고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달고 와야 돼요. 왜냐면 이 안이 음수면 a가 마이너스면 플러스가 결과적으로 나와야 되니까 절대값이 없어지면서 또 마이너스가 생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y는 fx의 그래프에 대하여 x축의 대칭이면 어디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요? y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요. 여기. 그러면 이거 뭐예요? 마이너스 y는 fx 6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y 앞에 있는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마이너스가 다른 거예요. y축에 대칭이면 x에다가 그냥 마이너스 붙이면 되고 원점의 대칭이라고 하면 fx 다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니까 여기다도 마이너스 붙이고 여기다도 마이너스 붙여요. 근데 이 마이너스를 양변에 음수를 곱하니까 얘가 없어지면서 y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값이 xy에 있으면서 다 뿔마로 되시면 얘는
절대값 y, f, 절대값 x, 그래프의 x축, y축 원점에 대하여 각각 대칭 이동한다. 왜 한번 해봤죠? y나 x에 절대값이 같이 다 있으면 먼저 그래프를 그릴 때 x, y가 다 플러스인 부분 뭐예요? 그러면 부분만 남겨놓고 그 다음에 x에 대해서 그 그래프를 x에 대해 대칭시키고 y축에 또 대칭시키고 원점에 대해 대칭시키는 거예요. 이거